안녕하세요. 자, 다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얘기인데, 요 얘기는 제가 이제 급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좀 설명을 할게요. 교재에는 249쪽부터 250쪽까지 얘기입니다. 자, 네트워크는 이제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리를 얘기해요.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자,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대학교의 친구들을 한번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자, 나는 누구하고 거리가 가깝다. 머릿속에 선을 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이럴 거예요. 나는 오직 단짝 친구가 하나야. 그럼 이럴 수도 있죠. 자, 뭐 나는 활동을 좀 해서 친구가 한 10명 이상 되는 것 같아. 이런 게 거리예요, 지금. 그리고 자, 어차피 상상하신 김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얘를 알아. 이 친구를 아는데 나하고는 대화가 거의 없어. 그럼 거리가 먼 거죠. 이 이상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요? 자,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나는 그 친구하고 한 학기에 한 번 대화를 할까 말까 하는데 내가 그런데 뭔가 지금 뭐 그 친구가 친해지려면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요. 한 사람을 거쳐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흔히 있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요. 나 그 사람 알아. 내가 연결해 줄게. 내가 연결해 줄게. 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고 싶어요. 뭔가를 알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근데 마침 내 지인, 내 친구가 안 돼요, 그 사람을. 연결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리가 완전히 먼 대상을 내 친구나 내 지인을 통해서 거리를 당겨올 수가 있는 거죠.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의 수가 많으면, 자, 개인마다 거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이게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또 여기서 이거는 지금 일정한 그 컴퓨터 화면에 모니터에 이렇게 그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거리로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것하고 다소 다를 수가 있는데, 뭐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 오히려 지내다 보니까 확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인간관계의 거리가 그만큼 이제 그 좀 변수가 좀 이거 변동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 이제 지름이라는 얘기 나와요. 우리 원주율 할 때 이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긴 개인의 거리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아주 급하게 그리죠. 지금 이게 나예요. 이게 나고, 이 Z, ABCD 할 때 Z요. Z가 제일 먼 거리에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까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게 바로 지름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하고는 쉽다. 자, A, B, C, 뭐, E, F,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내가 쉽게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접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책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좀 처음 듣는 단어가 있을 텐데, 중심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이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인간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기서 쓰는 단어가 중심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중심도가 높으면 개인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나의 기준에서 A가 제일 가깝네요. 요 그림에서는 나의 기준 A가 제일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당연하죠, 이거는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분석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심도,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집단 경사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사도가 크면 이제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한테 이게 집중되어 있는 거고요. 경사도가 낮으면 골고루 소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A가 나름대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죠. 자, A가
A에게 지금 경사도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쉬워요. A가 아니면 나는 F나 B나 C나 E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요. 자, 반대로 경사도가 낮으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그림을 잠깐 그릴게요. 뭐 이런 거. 자, 제가 선을 몇 개 더 그었죠. 적당히 다 이어질 수 있는 선들이요. 이러면 이제 경사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도, 경사도 뭐 이런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이 인간관계의 거리를 나타내는 그 분석하는 프로그램에서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거리가 가깝다 멀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 돼요. 난 그 사람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나 거리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지금 개인만 얘기하는 게 이게 팀으로 보셔도 돼요. 자, 내가 속해 있는 팀 A팀, 뭐 B팀, C팀 이런 팀으로 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나도 안 한 게 있어요. 요거. 자, H라는 뭐 사람은 제가 이게 지금 두 줄을 그어놨어요. 일부러 두 줄을 그어놨는데 이거는 그 단절됐다는 얘기죠. 연결됐었는데 단절됐다는 거, 뭐 절교를 했다든가, 뭐 좀 조금 이제 그 고상한 표현으로는 소원하다, 인간관계가 소원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단절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이 단어는 249쪽부터 250쪽까지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자, 이 인간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고요. 이거 왜 하느냐? 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거 왜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친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왜냐면은 막상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한 것 같은데 이게 안 친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보면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자, 제 마음에 난 쟤하고 친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잖아요. 드러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우리 강의실에 누군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 마음에 속에만 있어. 뭐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짝사랑이라 그러죠. 요새는 짝사랑 표현이 참 안 쓰는 얘기들인데 뭐 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상사병이라 그러죠.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 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프로그램 기준에서 봤을 때는 표현된 게 없으면 측정이 안 돼요. 아니, 그게 네트워크, 이런 프로그램이 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좀 보내고, 뭐, 말을 좀 하고, 뭔가 표면적으로 주고받은 어떤 의사소통이 있어야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친밀 관계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팀과 어떤 팀의 사이가 좋다 나쁘다, 뭐 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원활하지 않다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사용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권력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죠. 아,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자, 계급이 낮아요. 그런데 그보다 계급이 훨씬 높은 사람들도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게 권력거리예요. 왜냐? 계급이 낮더라도 상당히 유력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절친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못하게 되죠. 이 인간사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조직생활에서도요. 저 사람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염려될 게 아닌데 저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훨씬 어떤 우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들이 있죠. 자, 이게 예전에 우리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은 뭐 여러분이 이런 거 얼마나 관심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사극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자, 왕과 왕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우리 조선 역사를 봤을 때요. 자, 상궁이라고 하죠. 상궁, 뭐 지밀상궁, 뭐 이런 경우요. 뭐 자, 상궁이라는 직책은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었어요, 당시에요. 뭐 이런 뭐 그 왕비나 왕의 옆에서 항상 보조 역할을 하는
자, 옛날 말로는 그 수발을 든다고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의 계급이나 지위는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높은 신하들이 옛날 말로는 이제 그 대감, 영감님, 대감님 할 때 이런 분들이 낮춰서 얘기를 할 수가 없대. 그 사람을 낮춰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그 계급사회였죠. 조선이라는 국가가 600년 동안요. 엄청난 계급사회에 굉장히 거기에 민감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 상궁에 대해서는 당시의 대감이나 영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요. 아무래도 낮에 촬영을 해서 그런지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영상을 제가 이을 거라는 거를, 좀 중간에 약간 끊어지는 게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 권력거리 얘기다 말았는데요. 이게 조선 왕조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영화를 이제 외국 영화 잘 보실 테니까요. 또 외국의 그 뭐 옛날에 뭐 중세시대 막 이렇게 성 나오고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권력거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흔히 말해서 요만한 어린 아이를 뭐 구출해서 나중에 이 애를 키워서 왕으로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권력거리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진짜 그게 만약 실제 일이었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힘이 없는 애를 그냥 죽이면 돼요. 뭐 지금처럼 뭐 살인의 개념이 희박했던, 살인죄에 관련된 개념이 희박했던, 그리고 뭐 전쟁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시나 뭐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잖아요. 자, 이 권력거리 같은 거를 측정할 때 뭐 이런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좀 이제 특수한 쪽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특별한 거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대통령과 어떤 장관이 대화를 많이 하는지, 대화를 많이 하면 뭐 권력거리가 이제 친밀한 관계가 돼서 이 뭐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형태의 가설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분석에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뭐 굳이 알 건 없고요. 자, 개인 간의 거리가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친밀하다는 거, 중심도, 경사도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그 의외로 많은 이제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주 쓰이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분석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언어입니다. 말도 있지만 기록이요. 종이에 써져 있는 기록 같은 거를 좀 참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뭐 서신, 편지를 보냈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기록으로 남는 글, 단어, 문구,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연구의 자료,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를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